충분히 시간 줄게. 밑줄치 내가 미리 사진을 못 보내서 동대. 아. 10시까지 해도 돼요. 시간은 상관없으니 자매가 목표치를 잡고 오세요. 주제 안 보여가지고 네. 불러주시면 안 돼요? 주제 한번 더 부를까요? 해양 변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네. 해양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됐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을 때 모의고사 집중돼야지만 복습 시간 줄어들어, 맞지? 그러면 물어보는 거 뭐 하면서 같이 수업 들어야 돼? 대답하면서 같이 들읍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가봐요. 천천히. 자, increasing awareness네요. 우리의 의식이 뭐해지고 있답니까? 증가하고 있대요.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이렇게 볼게. 뒷줄 괜찮은 거니? 네. 야, 우리의 의식이 증가하고 있어. 뭐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증가하고 있냐면 여기서 아월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일 거 아니야. 우리니까. 그쵸? 야, 인간들이 영향력을 미치네. on the ocean.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들어야지? 자, 우리 인간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아, 인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 그럼 얘들아, 이건 보통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나쁘겠지.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천천히 seep into. 쌤, 여기서 s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스며들다, 들어오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밑에 되어 있더라. 그럼 그런 인식들이 스며들고 있는 거야. into 어디로 말이야? public agenda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agenda, 논의하는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의 아젠다,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 야, 우리가 너무 바다에 오염을 많이 끼치고 있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석 어려워요. 그것의 뒤에다가 dragging, 또 이끌어오고 있어요. 무엇을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conversation, 대화를 이끌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화는요, that is decade, 수년째 overdue 하고 있는 대화를 이끌어오더라고요. 자, 얘가 첫 문장이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서 얘들아, overdue의 단어부터 한번 잡을게. 얘들아, overdue는 요 due라는 단어 뜻부터 외워주면 제일 좋아. due는 해야 하는 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야. 그래서 due date 하면은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감기일이란 표현이거든. 그러면 해야 하는 게 over, 지금 뭐 한 거야? 넘어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overdue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적을게. 한참 지난이라는 뉘앙스로 기억하면 돼.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제대로 했어? 못하고 있었어? 못하고 있었어. 한참 동안 말이야. 수십 년 동안이나 한참 동안 못해오던 대화들이 이제 그 이면에 drag, 뭐하고 있다는 거야? 끌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문장의 내용을 좀 소화시킬게요. 옆에다가 적습니다. 바다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야. 바다에 인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메모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뭐해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야, 이렇게 인식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퍼블릭 어젠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까지 같이 드래그 끌어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지 않았던 대화가 드래그 끌려 나오고 있어. 진행되려고 막 하고 있어, 이 말이야. 자, 그럼 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지 않았던 대화가 무엇일까라는 게 조금 중요한 건데, 다음 문장 가보니까 벗으로 뒤집으면서 these conversation. 근데 이런 대화는 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럼 이런 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화야, 못하고 있었던 대화야. 못하고 있었던 거고, 다른 건 아닐 것 같고, 바다에 누가 미치는 영향력, 인간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화였을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요 all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음 문장에 this conversation이라고 그대로 받을 텐데요. 근데 다음에 연결사 내가 뭐에다 밑줄 쳤어? 벗에다가 밑줄 쳤지.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보라색으로 잡는 건 글의 큰 흐름을 이 색깔로 구분해 줄 거거든. 첫 번째 부분에다가는 얘들아 현 상황이라고 한번 적어봐. 인식은 높아지고 있고 대화는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 말 이해되지? 야, 그런데 말이야. 이 but 부분에다가는 현 상황에 반대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원활하지 못한 게 있어. 장애물이 있어. 그래서 뒤에 보면 야, 이런 대화가 face 지금 마주하고 있더라. massive 아주 거대한 obstacle 무엇을 마주하고 있더라.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쌤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요, 바다에 인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대화가 잘 돼? 잘 안 되고 있어. 잘 안 되게 만들어.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더 들어가 볼게요. It is, 이것은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해. 쌤, 요 앞에 나오는 이시 가주어고요. 뒤에 이어지는 to 이하가 진주어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투부정사 이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뒤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하고 나오는 단어를 보니 임에다가 세모박스. 그리고 쌤, 뒤에 문장 읽다 보니까 don't에 not에다가 세모 처리해보세요. 쌤아, 이거 두 개 묶으면 이거 무슨 문장 되는 거지? 부정어구 두 개야, 얘들아. 무슨 부정이야? 이중부정이잖아. 그럼 이중부정은 부정어구 빼고 무슨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어? 강한 긍정의 주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읽어보니까 야, 불가능한 거야. What to do,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말이야. 뭐에 대해서? About something change, 바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해. If, 만약에 you don't initially know, 네가 처음부터 알지 못하면 그런 대화는 할 수 없어. 뭐에 대해서? How it works,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르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소화시켜 볼게요. 쌤, 결국 이 이중부정 문장 옆에다가 계속 적어봐. 너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know, 알아야지만. 쌤, 작동 방식이 어떻게 번역돼요? How it works를 줄이면 그냥 작동 방식이라고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 작동 방식을 알아야지만, 옆으로 빼. 알아야지만 무엇을 할지 discuss, 뭐 할 수가 있어? 논의할 수가 있는 거야. 쌤, 결국 이 이중부정으로 말하고 싶은 게 요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쌤, 우리가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 대화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다음 문장에 근거한다면 이 장애물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뭘 몰라? 작동 방식을 몰라. 근데 뭐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를까? 바다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를 보호하자라고 얘기해도 대화가 제대로 돼 안 돼? 안 돼 이 말이야. 괜찮나? 그럼 쌤 여기서 obstacle 적어볼까요? 해양 생태계에 승준이 듣니? 해양 생태계에 자 무슨 방식? 작동 방식을 그대로 적으면 제대로 모르는 것. 자, 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주는 말 알겠는데요. 보라 색깔 드십니다. if 앞에서 슬래시 2개 끊습니다. 그리고 but 앞에서 슬래시 2개 끊습니다. 자, 이미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우리의 현 상황 설명했고요. 그와 반대되는 뭐가 있더라? 장애물이 있더라. 장애물은 뭐다? 우리가 작동 방식을 잘 모르는 것이다. 까지 얘기해 준 후에 야, if 만약에 말이야 doctor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 의사로 바뀌었어. 야, 대답해 보라니까. 위에선 의사 얘기야, 바다 얘기야? 바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해? 의사? 그럼 이거 뭐 할 때 쓰는 글의 구조지? 예시 들 건데 조금 더 다르게 소재를 바꿔서 예시를 들 거야. 이거 뭐라고 하게?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야, 너 간 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너 간에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환자한테 말한다? 그럼 얘들아 환자가 잘 이해를 하려면 내 간의 무슨 방식을 잘 알아야 돼? 작동 방식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 인간의 몸은 나와 관련된 거니까 잘 알까 모를까? 좀 잘 알겠지 않냐? 간은 뭐 피로도, 물질의 해독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바다는 우리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다음 문장 요거 봐봐. But 그런데 말이야 That is not the case for the ocean. 여러분들 이것도 수건데 Not the case of, not the case for 이렇게 쓰면 뭐뭐의 경우는 아니다 라고 번역하면 돼. 그럼 얘들아 위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어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바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해. 그럼 쌤 위에서는 비유 사례 들어준 다음에 다시 바다 얘기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로 전환하는 부분이야? 본론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론 전환.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의사 부분 읽어보자. 야, 만약에 말이야 의사가 tells 말하는 거야. 사용실. 들어봐. 야, 누구한테 뭐라고 말해? 환자들한테 대절 이하라고 말해준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환자들은 have a problem, 지금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Their kidney, 그들의 콩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네. 그랬을 때 그 환자는 아마도 이미 has, 가지고 있을 수 있어. Enlist, 최소한은 a vague idea, 좀 애매한 생각 정도는 알 수 있어. About, 뭐에 대해서 말이야? 그들의 콩팥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what they are, 그 콩팥이 up to,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도는 vague, 정확하게 알아? 흐릿하게는 알아? 흐릿하게는 알아. 자, 그럼 이제 말을 바꿀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를 묶어봐요. 꺽쇠로 다 묶어서 쌤 이때 대의는 뭐 받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their kidney,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 화살표 연결해 두면서 강조해야 할 단어에 동그라미 별표 치겠습니다. 어떤 생각은 가져요? vague 아이디어는 가져요. 그럼 쌤 여기서 vague 아이디어라고 표현한 건 자신의 콩팥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야. 그럼 조금 더 가볼까? 자,
자, 이런 대략적인 이해는 있으니까 그러니 의사와 대화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아, 이것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 경우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 대인은 말이야, 아직 비유 사례 계속되는 거라 환자 받아야 돼요. 야, 이 환자들 learn about, 배우고 있는 거야. Part of their one personal life support system at school. 학교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바로 그 밑줄만 쳐 검은색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의 일부.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걸 유지시켜주는 시스템 중에 일부. 그럼 쌤 결국 이 일부가 뭐겠어요? 콩팥 말하는 거야, 콩팥. 내 수십 개의 장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배웠을 거고 조금이라도 배웠기 때문에 막연하게는 알고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런데 그게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 바다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럼 알 수 있는 말이 뭐야?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바다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돼 안 돼 여러분? 안 돼 이 말인 거야. 뒤에 더 가볼게. 가보자. 야, 하지만 이건 바다의 경우에 말이 안 돼. 야, 우리가 볼 거야. A news story about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decline in the number of krill in southern ocean이야. 자, 북쪽의 바다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number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크릴 새우라는 하나의 품종이거든요. 크릴 새우. 야, 크릴 새우의 숫자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더라 라는 뉴스를 본 거예요. 쌤아, 우리 바다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크릴 새우 말하고 있거든요. 소재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좁아진 거지. 바다에 살고 있는 하나 크릴 새우. 그럼 얘가 뭘 받는 거야 얘들아? 예시를 받는 거야. 보라색으로 가기로 했죠? 예시. 근데 이 예시는 바다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될 테니까 봐봐. 뉴스를 내가 듣긴 했는데 그 뉴스가 사운드 들려. Generally like 뭐처럼 들리냐면 bad thing. 일반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아 이거 좀 안 좋나 보다 이렇게만 들려. 크릴 새우가 줄어들어? 아 그러면 이거 좀 안 좋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게 해.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중에 이 generally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 generally면 두루뭉실하게 이런 의미로 여기선 보는 게 맞거든? 그럼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가 보다. 아, 그럼 쌤, 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도 한번 볼까요? 함의? 계속 똑같은 말이야.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 못해? 못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 아니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리 저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대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똑같은 말 나올 거야. generally라는 단어 그래서 중요해. but 하지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의 흐름 잘 봐. 그게 일반적으로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there is a far more to it. 그것에는 far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대략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끝이야. 더 깊은 피해가 생겨. 더 깊은 피해가 있다니까. Then 뭐보다 말이야? The risk of whale 고래들이 going hungry 뭐하게 되는 위험보다 더 배고파지는 위험보다 더.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크릴 새우라고 하는 애가 얘들아 고래의 먹이래. 그러면 크릴 새우가 사라지게 되면 고래가 먹을 것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쌤아 고래가 배고픈 위험.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그런 거야 그냥 단편적으로 본 거야. 단편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위에 나오는 제너럴리의 뉘앙스와 완전히 같은 말이야. 아, 크릴 새우는 고래가 먹고 사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고래가 배고파지겠다. 어떻게 불쌍해서? 이 정도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ar more 별표 3개 갑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럼 쌤 여기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플러스 알파가 있어. 고래도 배고파지지.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 크릴이라고 하는 애들은 고래의 먹이뿐만이 아니라 바다라는 엔진의 일부야. 이 플러스 알파가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바다를 굴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구성원이야. 근데 걔가 줄어들면 바다가 제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얘들아. 그래서 뒤에 봐요. 우리는요 need to. 얘들아 이거 무슨 성이야? need to. 당위성이지. 당위성은 뭐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주제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글 끊으세요. 위에 when 부분 앞에서 끊으세요. 끊었을 때 바다는 그렇지 못한 거야 라고 본론 전환해놓고 바다에 대해서 뭐 붙여준 다음에 대답 예시 붙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뭐 붙이는 거예요? 주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렇게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understand 이해할 필요성은 있겠다. 제대로 대화가 되려면 at least 최소한은 말이야 some of the context 일부 맥락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Before, 뭐 하기 전에 we can discuss the change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take, 뭐 하기 전에? 취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discuss라고 하는 걸 동사원형 1번 잡으시고요. take라고 하는 거를 동사원형 2번으로 잡읍시다.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문장 밑줄 들어가 보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는 최소한의 맥락에 대해서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인 거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였을 때 그때 어떤 변화를 취할지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를 논의해야 되는 거구나. 후가 되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이 선후 과정을 지킬 필요가 있겠구나. 잘했어. 자, 그래서 얘들아 주제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줘야 돼. 자, 둘, 셋. 변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뭐 해라? 해양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 이거 봐. 전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먼저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제 적은 거에서 전에에다가 동그라미, 먼저에다가 동그라미, 선후 관계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23번 가요. 저 나갈 때 캠코더 조심해. 자, 23번은 정답 1번이야. 1번 체크. 23번에 정답 1번 체크. 자, 그리고 주제 여기다 적을게. 한번 읽어주세요. 문화적 개방성이 로마 성장의 토대였다. 문화적 개방성이 로마 성장의 토대였다.
야, 승준아, 안 보이면 앞에 나오지 그러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동대? 졸려? 졸려? 문을 좀 열고 할까? 죽어보면 안 돼요. 뭘 봐? 지우야, 너는 핸드폰과 필통의 위치를 그렇게 맞춰놔? 내가 많이 봐준 거야? 그대로 해. 자, 오늘 축구예요? 누구랑 누가 하는데? 하나랑 가나요? 아, 그 뭐 평가전 같은 거야? 예. 친선? 예. 보지 마. 친선이잖아, 이것들아. 그럼 경기에 영향 안 미치잖아. 예? 그치?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 봐. 그 러닝타임은 계속 봐, 무타로. 하이라이트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외교를 위해서 너가 무슨 외교를 할 거야, 가? 먼저 알아야지. 누구한테? 뭐 가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거야? 글로벌한 세계잖아요. 글로벌한 세계지. 그 가나 친구 있어? 점점. 야, 봐. 얘들아, 머릿속에 좀 넣자, 들으면서. 알겠지? 자, 봐. 자, 어느 나라 얘기할 거야? 대답 안 나온다. 야, 나보고 하품하면 무슨 얘기야? 자, 누구 얘기야? 로마 얘기야. 자, 로마는 뭘 했어? 성장을 했어. 자, 이것이 결과야. 로마는 뭐한 나라가 맞아? 성장한 나라야. 근데 이것의 토대가 로마가 가지고 있던 뭐였다? 문화적 개방성이었다. 그럼 이게 뭐가 돼? 원인이었구나. 결국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가 뭐 했구나? 성장했다는 거구나. 소화돼요? 들어보자. 가보자. 야, 로마는 말이야. was said 말해지고 있더라. 자, 뭐라고 말해지냐면 to have been a melting pot. 야, 이거 너무 어려운 표현인데 from the very start를 묶어. 베리는 진짜 시작에서부터 melting pot이었어.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melting pot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별표. 근데 melt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녹고 있는 거고 팥은 그냥 우리 냄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엄마가 뭔가 찌개를 끓여주시려고 이런저런 야채들 각각을 찌개에 넣습니다. 자, 그게 하나의 맛으로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끓여지는 팥이라고 하는 건 10가지를 넣었을 때 10가지가 각자 돌아다니는 거야? 하나로 되는 거야. 하나로? 그럼 로마는 문화가 뭐 돼 있던 나라라? 개방되어 있던 나라라. 그럼 자기 나라 문화만 고집했을까?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겠죠? 그러면 이 멜팅 팟에 담겨 있는 함의는 로마가 문화적으로 개방성이 있던 곳이었다, 없던 곳이었다? 있던 곳이었다. 그 말 그대로 말하는 거지. 아하, 그래서 melting pot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이미 주제를 던져준 거고 함축적인 표현으로요. 가봅니다. 역사가의 리비는요, claimed,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중간에는 명접 대시 생략되었다라고 확인할게요. 자, 얘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도시의 원래 인구들이요, 로마의 원래 인구들은요, was comprised of, 구성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래 인구들도요, 초기 인구들도요, 임미그란트야,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야? 이민을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디서 모인 거예요? 로마에서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은 flood in, 밀어든 거예요. 마치 홍수처럼. 근데 어느 나라에서부터 모여들었냐면요, 모든 방향에서부터, 즉 전 세계 각지에서부터 몰려들어 온 그런 이민을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한번 끊으세요. 그리고 그 이민을 온 사람들은요, attracted, 뭐에 끌렸던 거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이 사람의 deliberate policy, 아주 의도적인 정책에 좋았던 거예요. 어떤 non-discrimination, 뭘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에 차별을 하지 뭐 하겠다? 않겠다. 그러니 모든 문화권에서부터 이주민들이 뭐 했겠군요? 몰려들었겠군요. 그게 로마의 언제의 상태예요? 초기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는 문화적 개방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걸 윗문장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뭐하기 위한 진술인 것 같아?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일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 잡았으면 뒤에는 역사가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는 아예 오리지널 초기 값부터 그랬었다니까. 그러니 it was these 하면서 여러분들 요것만 먼저 체크해. 앞에 이세다 체크. 봐. 그리고 뒤에 대세다가도 체크. 중간에 컴마 껴있는 거 그냥 버려. 버렸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위에 나오는 사람이랑 어때? 같죠? 그래서 같은 말 하는 것 뿐입니다. 대신에 앞에 it과 that을 이어준 거 보면 it, that의 무슨 구문이야? 강조 구문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보니까 네모 박스 바로 이러한 initial 초기의 openness 무슨 성이라고 번역하면 될까? 개방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그럼 쌤 이런 초기의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오리지널 원래 인구들도 뭐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 이민을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 바로 그런 문화적 개방성 덕분에 laid the foundation, 기초를 쌓은 거예요. 뭐에 대한 기초를요? 나중에 그 나라, 도시의 로마의 성공과 힘의 기반을 쌓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결국 역사가의 부연 설명입니다. 보라 색깔 다시 드시고요. 역사가가 주장했다. 부연 설명 1번. 다음 문장에서도 역사가가 주장했다. 부연 설명 2번으로 1, 2번 순서 연결만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미 주제는 다 얘기해 준 거지. 로마는 문화적 개방성이 매우 높았고 그 문화적 개방성이 결국 성공의 토대가 되었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덧붙임이거든. 그래서 로마인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라는 부분에다가는 로마인들의 설명이라고 붙여주세요. 그럼 계속하는 말은 뭐 할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 다양한, 개방적인, 즉 다양한 문화가 모여있는 나라야. 이거 본인들이 증언해 준다는 거고 역사도 전통도 대절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이 말은 로마의 전통의 모습도 다양한 문화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야. 또 똑같은 말. 가볼게. 야, 로마인들은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자기들의 도시를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너레이션이 말이야. 그것이 만들어진 여기서 파운데이션은 설립이야. 야, 로마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여러 세대들에 걸쳐서 물결, 멀티컬처럴, 문화가 몇 개였어? 여러 개였어. 우린 다문화 사회였어. 또 전통은 대절이야라고 held, 지니고 있더라. 어떤 모습을. 뭘 지니고 있냐면 only a minority야. 얘다 minority 하면 뭐냐? 소수야. 오직 그 도시의 전설적인 왕들 중에 소수만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야?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왕이 된 것보다 로마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왕이 된 게 훨씬 더 많아. 그럼 얘들아 왕위에 다른 문화권이 올라갔다는 거 얘네들의 뭘 보여줄 수 있어? 문화적 개방성을 보여주겠죠. 뒤에 읽어보세요. With the other,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야. 이 다른 사람들은 all arriving, 모두 도착한 거야. 뭐로서 도착한 사람들이야? 이주민으로서 도착한 사람들이야. Before, 뭐가 되기 전에 그들이 throne 하면 왕좌라는 표현이니까 그들이요. 그들의 미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왕좌로 선택되기 전에 이미 이주민들로 온 사람이에요. 됐어? 자, 요 문장 조금 깁니다. 쌤이 옆에다가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로마의 왕이라고 타이틀을 달아봐. 야, 이 로마의 왕좌를 차지했던 사람들 중에 오직 소수만이 로마 출생이었고
그 나머지 다수의 부분은 모두 이주민 출신이었다니까 이거. 자, 그럼 이걸 봐도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로마의 개방성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연 설명 계속 붙여. 자, 마지막 거 가볼게. 잘 버텼어. 자, 그리고 이렇게 제국의 expanded 이제 뭐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지. 여러분들 왜 확장해? 힘이 뭐 하니까? 세니까 전쟁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야. 발라버리는 거야. 그럼 로마가 성공해지는 거야? 쇠퇴해지는 거야? 로마의 성공. 로마가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힘이 세지고 그러면서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영토가 확장되면서 몇 개의 대륙까지 걸쳐갔어? 3개의 대륙까지 걸쳤어. 얘들아, 3대륙에 걸쳤다면 그 안에 속하는 문화는 얼마였을까? 더 많았겠지. 3개의 대륙에 걸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로마는 말이야. 여러분들 이 단어 봐봐요. 새로운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적극적으로. 그럼 쌤 이 단어 제일 중요하겠죠? adopted. 채택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채택했어요? 열정적으로 채택한 거예요. and 그러면서 보세요. 들어오는 집단들이야. 그럼 우리나라 애들이겠어? 다른 나라 애들이겠어? 다른 나라 애들일 텐데 걔네들도 우리가 배척할까? 흡수할까? 흡수한 거예요. 계속 키워드 체크. 자, 근데 여기서 겁나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위로 올릴게. 자, 근데 마지막 문장 봐봐. perhaps. 근데 아마도 약간은 too eagerly야. for some. 얘네들한테는 너무 뭐 했어? 열정적이었어. 이 말이야. 와. 그래서 얘들아, 요 부분 맞춰서 써봐요. 썼을 때 로마의 개방성에 반대한 입장도 있었대요. 야, 그럼 이거 일치불일치 나오기 너무 좋지 않았겠냐? 로마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방성이 있었다 하면 O야 X야? X야. 전반적으로 개방성은 뭐 있지만 높았지만 거기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아가도 여기 too eagerly라고 하는 걸 많이가 아니라 너무 뭐뭐한데 라는 의미로 준우야 마이너스한 의미로 봐야 돼. 야, 얘네들 지금 너무 열정적인데? who 그리고 그 사람들이 who like 누구처럼 있냐면 시인 중에 이 J로 시작하는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야. 이 사람들은 who complain 그러니까 받아들였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complain 했다니까 about the rapid rate of cultural change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데 빠르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 문화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개방성이 뭐한 상태다 이 말이야. 높은 상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에 얘네들은 뭐 할 거야? 마이너스적인 입장이니까 불평할 거야. 이런 애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됐어요? 쉬세요. 잘했어요. 휘경은 쉬었으니까 두 질문 듣고 가자. 듣고 가자. 듣고 가. 두 개만. 하고 가는 게 나아. 뭘? 근데 화요일반이 토요일보다 진도 하루 늦어요. 네, 이번 주는 그러네요. 이걸로 들으면 되지. 너 토요일 못 나온다며. 그래서 오늘 온 거잖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 두 질문이 오늘의 고바위야. 조금 넘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2개까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휘경은 진짜 고생 많으셨고 휘경은 목요일까지 봄노트 잘해오면 돼요. 단체방에 메시지 하나 선물을 띄워놨어요. 잘해서 오시면 되고요. 자, 동대보고 이번 주 성과표에 뭐가 떠있는지 혹시 봤어요?
모의고사 단어 있잖아요. 10월 모의고사 단어를 띄웠는데 안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별로 객관식으로만 냈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쌉 가능이지. 7지문만 하면 되니까 토요일 클리닉 왔을 때 다 끝난 상태로 오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시기 바라면서 자, 소화를 좀 시키고 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뭘 바꿀 때요? 뭐 해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되게 초고 비만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면 그들의 식습관 자체가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 막 뭐 햄버거 먹고 소다 드링크 먹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먹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햄버거가 있었냐? 없었잖아. 그 햄버거가 없던 거를 먹기 시작하도록 식단을 뭐 한 거야? 그들이 바꾼 거야. 근데 그 바꾼 결과가 어때요? 안 좋죠.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식단이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얘들아, 인간은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 존재야? 번식. 진화와 번식을 하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사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기준에서 지금까지 유지된 식단, 이제 필기를 좀 들어가 볼게. 지금까지 유지된 식단이다 라고 한다면 진화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대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먹었을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네가 뭐 하려고 할 거야? 바꾸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막막 바꾸면 돼? 좀 생각해 봐야 돼. 좀 생각해 봐. 진화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까 바꾸는 게 타당한지 고민이 조금 필요할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좀 더 겸손이란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문 안에서는. 자, 정리됐으면 읽어 가볼게요. 이거 사이즈 괜찮나 뒷줄? 아니면 더 키울까? 말해줘봐. 키워? 승준이도 안 보이면 말해줘.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맞네. 자, 요건 어때 승준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human being, 인간은 말입니다. have evolved, 진화해 오고 있어요. 인간이란 진화를 했다. 이 진화가 to, 뭐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왔냐면 여러분들, 진화해 왔습니다. 뒤에 나오는 to는 그 결과라고 번역을 하세요. 인간은 진화를 계속해 왔어. 그 결과 make the most of the 하나의 수거입니다. 뭐뭐를 활용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들은 자원을 활용해 오고 있어요. 무슨 자원이냐면 available to them, 그들한테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합니다. 다만 in ways that,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That are subtle, 미묘하고 and complicated, 굉장히 뭐한? 복잡한 방식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인간은 진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진화하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미묘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이미 뭐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야. 이미 인간이 잘 쓰고 있으니까 그걸 바꿀 때는 무조건 바꿔야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인 거야. 돼? 더 들어가 볼게. When we change our diet, 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식단을 뭐 하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 바꾸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 보라색 흐름 잡아줄게. 첫 번째 문장을 얘들아 전제라고 생각을 할래? 전제? 그 전제는 이미 인간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 무엇을 해와? 진화를 해온다는 얘기고. 자, 이제 저 전제를 우리가 식단을 바꿀 때라는 구체적 상황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원래 채식 위주의 식단을 먹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고기를 슬쩍슬쩍 먹어보고 싶거든? 근데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 나름대로 주변의 자원을 뭐하고 있던 거야? 활용하고 있던 거야. 가능한 수준 안에서 말이야. 이 말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바꿀 때도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식단을 바꾸는 일을 do라는 한 단어가 받는 건 change 이하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특히나 식단을 바꾸는데 그걸 do so quickly 좀 너무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빠르게 하려고 할 때 말이야. 그럼 빠르게 한다는 건 왜 그럴까? 이걸 바꿔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상태인 거야. 아, 쌤 여기서 빠르게 라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게 바꾸는 거야. 바꾸는 게 맞을까? 기존의 식단이 의미가 있진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는 우리는 자 여기서 effectively 단어도 조심하세요. 효과적으로 라고 가면 안 되고 실제로 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뜻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잖아. 여기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는 conducting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영양 정도에 있어서요. 아주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예를 야 이거 되게 실험적이다 라는 말 생각해봐. 어떤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서 냈는데 야 이거 정말 실험적인 옷이네요 라고 하면 그건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거나 이게 맞는가 틀린가 판단이 좀 뭐한 상태야. 어려운 애매한 상태야.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니네가 하고 있어? 그러면 니네들은 큰 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럼 이 큰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로 보면 돼. 결과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그런 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니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we ought to 자 이래 ought to도 무슨 성이지 이거? 당위성이야.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아까 배웠던 거 당위성 나오면 뭐 나타내는 거? 주제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이제 살짝 말을 바꿔서 이 ought to는 그냥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까지 소화되나 봐. 인간은 이미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 진화를 하고 있는 존재거든. 근데 니네가 지금까지 먹어오던 걸 너무 빠르게 바꾸려고 하면 이거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너무 큰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가지 말고 have more humility. 뭐가 필요하겠다? 겸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별표 3개야. 여기 건드릴 거야, 여기. 우린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쌤 우리 아까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겸손하자 우리라고 하는 건 기존의 식단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유가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태도겠죠. 자, 그럼 필자가 이렇게 던졌는데 야,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영양소를 따지는 과학이야. 이게 영양학이잖아. 야, 영양학은 이제 still young, 너무 젊어. 얘들아, 학문이 너무 젊다는 건 오래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못해. 야, 이런 학문은 너무 얼마 안 됐고 말이야. And 그리고 there is so much we do not know.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음식의 영양소를 따지는 학문이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그게 오래되지 못했고 아직 뭐 한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니네들이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무조건 맞아. 틀릴 가능성이 높아. 틀릴 가능성이 니네 너무 높아 이거. 맞지? 다음 것도 봐봐. If 만약에 we have eaten certain food in certain way for millennia. 우리가 밀레니아야. 그러면 수천만 년 동안이나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어 내가? 어떤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왔어?
그렇다면 we should assume.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뒤에 나오면 맞춰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이걸 먹었어? 그럼 뭐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그래서 뒤를 보면 얘들아 until it is proven otherwise까지를 빼줘야 돼요. 자, 여기 해석 어렵습니다. 그리고 assume이라는 타동사 뒤에 이어지는 대절 이하가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이걸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먹었구나. 그럼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뭐 하겠지? 있겠지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근데 앞에 until을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 뭐 할 때까지는 이런 가정을 해야 되냐면 it is proven otherwise. 다른 방식대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럼 쌤 여기서 이 otherwise 뜻은 조금 잡고 갑시다. 다른 쪽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좋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가정하는 게 맞아. 그럼 여기서 otherwise는 그럴 만한 이유가 뭐 했다? 없었던 거야가 담겨 있을 거고 이유가 딱히 없었다라는 게 증명될 때까지는 그럴 만했겠지라고 생각하자고.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otherwise 밑으로 뺐죠. 자, 이 otherwise의 의미는 타당한 이유가 뭐한 경우? 없는 경우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맨날 귤은 초록색일 때부터 먹었대. 그럼 그 초록색일 때부터 먹었대라고 하는 게 otherwise,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 그럼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좋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자 이 말이야. 뭐가 이상하니? 뭐 놓쳤어 내가? 아니야? 봄 노트에 대시라고 써 있어? 그럼 넘어가도 괜찮아? 헷갈리면 말해줘.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보라색 다시 드세요. 다시 들어서 자, 뉴트리셔널 사이언스 문장 옆에다 씁니다.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그게 왜 올바른지에 대한 이유 1번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 적어? 적거든. 그리고 if 문장 옆에다가 그것이 왜 올바른지, 겸손함을 가지는 게 왜 올바른지에 대한 이유 2번이라고 보세요. 수천만 년 동안 그랬으면 그거 맞는 거야 라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내가 지울 동안 여러분들은 보라 색깔 먼저 꺼내서요. 트레디셔널 푸드에다가는 예시 1번이라고 써라. 자, 여기다가 예시 1번이요. 그리고 뒤에 가다 보니까 또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기가 있는 블루드 소세지 얘기하는 거야. 소세지라는 건 구체적 소재니까 예시 2번 아닐까?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면 예시 1번과 2번에서도 마찬가지네. 옛날부터 먹었더라면 일단 그게 맞는 거야? 새로운 게 맞을 거야? 그게 맞을 거야 보통. 이렇게 가보자고. 가볼게. 야, 전통적인 음식이 있다. 이 음식이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까지 닫아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요즘에는 말이야 짠 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건강함의 기준을 짜야 돼 안 짜야 돼? 안 짜야 되잖아.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 된장 생각해봐. 된장만 딱 먹었을 때는 어때? 짜잖아. 이거 발효된 건데 되게 짠데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먹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이렇게 봐. 현대에 먹는 음식의 어떤 배합 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짜게 드시면 안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 근데 거기에 된장이라고 하는 건 잘 맞아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선생님 니틀리는 뭐예요? 옷을 단정하게 입은 모션이에요. 그래서 꼭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쌤 요 말 안에는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요. 전통적 음식과
현대의 기준이라고 가볼게. 이거 공부할 때 또 헷갈릴걸? 쌤, 전통적 음식은 내가 예시를 뭘 들어줬어, 아가들? 된장. 그럼 너희들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해봐. 야, 어떻게 먹어야 돼? 무슨 식 해야 돼? 저염식 하자, 우리 얘기하잖아. 예신 거야, 이건 내가 드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맞아, 안 맞아, 아가들? 안 맞아. 그럼 이게 안 맞는 음식이면 우리는 어때야 올바른 태도야? 그래도 전통이 이유가 있겠지라고 먹는 게 더 올바른 태도일 거야. 그래서 뒤에 봐보면 should generally be chosen. 선택돼야 돼. over highly processed one that do 묶어서 앞에 거 꾸며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때 do 있지 않습니까? 이 do는요 무슨 단어를 받고 있는 대동사냐면 fit라는 단어를 받아요. fit. 그럼 결국 현대의 기준에 적합한 가공이 많이 됐어. 염도를 뭐 했어? 의도적으로 낮춘 거야. 그 음식이 가공된 거거든. 그 가공된 음식을 선택해야 돼? 그거보다 얘를 선택해야 돼? 보다는 얘를 선택하는 게 맞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물결 칠게 여기. should generally be chosen. 전통적 음식과 현대의 기준이 맞지 않을 때 선택은 누구를 해야 돼? 무슨 음식을 해야 돼, 얘들아? 전통 음식을 해야 돼. 뭘 고르지 말고 적합한 것을 고르지 말고 말이야. 이 말 이해돼요? 어디든 바꿀 수 있어. 두 번째 예시 들어가 볼게. 이번에 소재가 바뀌어. 위에서 그냥 전통 음식인데 여기 소세지. 근데 아가들 나와 있는 말 보니까 fatty야. 뭐가 많은 거야? 지방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의 기준에는요 지방도 뭐 해야 돼요? 적어야지 좋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지방기가 있는 블루드 소세지가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preferable. 그 여러분들 prefer는 뒤에 나오는 to가 뭐뭐보다라고 번역되잖아. 그럼 뒤에 나만 맞춰봐. 야, 전통적인 기름기 있는 소시지가 오히려 어느 음식보다 나은 거야? 현대 음식보다. 가공이 100% 돼서 지방이 뭐한 음식보다 적은 음식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그동안 뭐 해왔으니까. 먹어온 거니까. 쌤, 여기 린이란 단어 있죠? 이거 사전에 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린은요 지방이 적은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팩토리 메이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럼 얘들아 공장에서 만들면 맛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염도는 몇 프로, 뭐 그다음에 짜는 건 뭐 몇 프로, 지방기는 몇 프로. 쌤, 여기 팩토리 메이드가요 가공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야, 그 가공이 되어 있는 살라미, 그 얇은 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살라미보다 더 나을 거라고. 또 가볼까? That spoonful of honey. 야, 뭐 여럿을 먹는 게 honey. 꿀. 그러니까 꿀은 가공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아는 거지. 원재료 그대로잖아. 결국 꿀이라고 하는 게 are superior. 훨씬 더 좋을걸? Sprinkle of sweetener. 스위트너 하면은 달기 위해서 넣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뭐지? 알룰로스인가? 그 설탕기가 없는 건데 단맛을 내는 뭐다 막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제되어 있는 거고 그거보다 자연 상태의 꿀 몇 스푼 먹는 게 superior. 더 뭐해? 우월한 거야. 당연히 prefer도 똑같고요. superior도 똑같고 뒤에 붙는 to는 뭐라고 번역한다? 뭐뭐? 보다라고 번역하면 돼. 자, 여기까지 예시 1번, 예시 2번 다 털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 봅니다. 잘 넘어왔어, 생각보다 지금. 잘했어. 자, 마지막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줄 건데 witness, 내가 휘경적으로 못 보겠네. 자, witness, 내가 봤어. 뭘 봤냐면 how, 어떻게 poorly, 좋지 못한 traditional society, 전통 사회가 are faring, 살아가고 있는지를. as, 뭐 하면서? 그들이 영향적으로 전환을 겪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 문장은
witnessing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주어예요. 그리고 should make가 오형식의 사역동사거든? 그럼 사역동사니까 뒤에 구문이 어떻게 나와야 돼?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those라는 단어 하나가 목적어인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who have already completed it까지 가로 닫아야 돼. 여기까지 닫아서 앞에 those 꾸며줘요. 그럼 뒤에 나오는 question이라고 하는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동사 원형인 거고, question은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정해진 게 없으니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겠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주어가 이렇게 길어. 이거 사람이야, 아니야? 이 주어 전체? 사람이 아니지. 주어가 사람이라면 성우가, 유찬이가, 봄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지. 자, 이런 거 조금 어렵게는 무생물 주어라고 표현을 해. 그 무생물 주어가 나오면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 하면 동사 하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쌤 원래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생물 주어가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관찰하면 그럼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번역하자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붙여볼게. 영양소를 바꾸는 걸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대. 끊어보자. 영양소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식단을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기존의 식단을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말이야, poorly traditional society야. 전통사회가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식단을 바꾸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뭐 하는 상황이야? 못하는 상황인 거야. 야, 얘네들 식단을 바꾸니까 별로 결과가 좋지 못하던데 그걸 우리가 witness 뭐 한 거야? 관찰해봤잖아. 그럼 그걸 관찰했다면 우리도 식단을 바꿀 때 맞아 라고 해야 될까? 맞을까? 라고 좀 더 고민하고 바꿔야 될까? 고민하고 바꾸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question하게 만들어. 이미 그것을 완성한 사람들이. 그럼 쌤 이때 또 뭔데요? 앞에 나오는 뉴트리션 트레디션을 받는 거예요. 이미 영양소 변화를 완성한 애들이야. 그럼 이거 미국이야. 그럼 미국 옛날의 식습관 그대로 가져. 지금 막 가공제품 많이 먹어. 가공제품 많이 먹어. 이미 많이 바뀌었다고. 근데 그들조차도요, question whether 해봐야 돼요.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식단이 have moved too far. 너무 뭐한 건 아닌지 물어야 돼요. 멀리 온 건 아닌지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문장. 그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에 의문을 가져봐라. 자, 그럼 쌤 여기서 그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왔다라는 건 기존에 먹던 대로 먹는 거야? 너무 바뀐 거야? 전통적인 식단에 따르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말해보자. 전통적인 음식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바꾸는 거야? 타당한지 생각하지 않고 바꾸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바꾸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적어볼게. 그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바꾼 것이라고 봐보자고. 자, 여기까지 혹시 소화가 되나요? 이 말?
좋아. 아주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이 지문은 내가 수업 준비할 때도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잡읍시다. 제가 이 지문 안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휴밀리티. 자, 이게 뜻이 뭐였지? 겸손이었지. 비슷한 거 조금만 바꾸자. 휴밀리티가 겸손이면 얘까지 가볼게. humiliation이란 단어 먼저 보자. 명사 형태로 맞출게. 얘들아, 이건 뜻이 뭐지? 굴욕, 모욕. 같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자, hospitality도 보자. 비슷해 보이네. hospitality. 얘는 뭐지? 환대. 그치, 우리 동대는 외웠지, 이거? 반대로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어. 동대 이거 단어장이 있던 것 같은데 뭐지? 겸손한이라는 품사가 뭐야, 얘는? 형용사거든요. 그럼 얘로 바꾸려면 뒤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 this 붙여주면 같은 명사가 돼. 그래서 humility와 바뀌어 쓰일 수 있는 거 말해보자. 뭐 있다? humbleness 가능하고 혼동하지 말자. 뭐? humiliation 뜻 뭐? 굴욕. 그 다음 뭐? hospitality 얘는 뭐? 환대. 한 번 더 똑같은 거 humility 똑같은 거 humbleness 여기까지는 기억하자고. 됐죠?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일단 요거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짜끄맣게 잡을게. 밑줄만 먼저 쳐줘 봐봐. 30번이에요. 네. 그쵸. 근데 이거 하나인 걸요? 이거 하나잖아요. 너 지금까지 버틴 자네한테 치얼스 하면서 들어요. 마지막. 저 뒤로 창문 열고 나가는 거 오케이 할게. 야, 니네 몇 년생이냐? 2009년생? 니네야, 이거 Z세대. 써? 니네 Z세대. Z세대래. 알았어, 재민아, 빨리 해. 아, 기분 좋다. 다 했다. 야, 우리 동대는 목요일까지 뭐 해와야 되냐, 그러면? 봄노트. 신모 세 지문 남기고 모든 거 봄노트 끝이다. 응? 신모는 뭐? 신문 나머지 3개 넘는데 언제 하겠냐? 목요일에 하겠지. 야, 근석인 이제 살아났네요? 괜찮아요? 제발 니네 시험 범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대 보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단체방에 공지를 띄워놨어요. 맨날 뭘 해야 되지 헷갈릴 때마다 거길 보십시오, 시험 범위. 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Z세대의 재정상 결정의 중요 요인. 네. 주원이가 보면서 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 안 보이는 게 아니지. 아, 잘 안 보여? 알았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 Z세대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탄생한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들, 뭐, MZ라고 할게요. 그럼 저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를 오픈을 했습니다.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거야, 일단?
내가 주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쌈짓돈 막막만 모아서 용돈 50만 원을 모았어. 그걸로 주식을 하나 살 거야. 그럼 어느 회사 어떻게 고를 거야? 일단 뭐가 중요해? 수익성이 돼야지.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내어봤자 이거 10원 벌고 20원 벌 거면 그거 못하러 해. 그치? 그럼 수익성도 필요해. 근데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3개가 있대. 그 다음은 어떻게 선택할 거야? 안정. 그것도 좋네요. 그러면 어떤 기업은요, 동물을 학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은 굉장히 어떤 기업은 동물들을 위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회봉사를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땐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 사회봉사 했던 거. 아니면 어떤 데는 오너가 굉장히 쓰레기야.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근데 어떤 기업은 굉장히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기업이야. 어느 쪽을 선택해? 사회적인 책무를 선택해. 맞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재정상 결정은요, 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들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 자, 이 재정상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있대요. 그럼 이 중요한 요인이 뭔지만 미리 적어 드릴게요. Z세대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인이 투명성이래. 투명성. 1번. 그리고 2번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렇지. 자, 각 잡고 들어보자. 오케이. 가자. 이거 하고, 오늘은 뭐 과제 검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단 끝나면 가는 거예요. 어때? 괜찮지?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해주면 지금 48분인데 10시가 될 것이고요. 협조가 잘 안 되고 잘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이게 10시 20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자네들의 눈빛이 제일 중요해요. 황지우 상태면 10시 20분이야. 그치? 됐어? 들어. 가보자. 자, while convenience야. 자, convenience 하면 뜻 뭐야? 편리함인 거잖아. 김주 일어나라. 근데 그리고 테크놀로지 하면 뭐예요? 기술. 여러분 좋아하잖아. 야, 그래요. 편리함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are crucial. 뭐한 건 맞아. 중요한 건 맞아. 갑자기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while입니다. 그럼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A, B 어디가 중요? B가 중요. 그래, 이런 태도면 10시야. 그치? 힘내. 중요해. 근데 B가 더 중요하다니까. they, 그것들은 말이야. 쌤 밑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편리함 플러스 테크놀로지 뭐야? 기술. 근데 얘네들이 분홍색으로 할게요. Not the only factor.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뭐를 하는? Driving Generation Z예요, 이게. Z세대라는 표현이고, Z세대의 재정적인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편리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기술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전진우가 10시를 거니까 대답이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대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무슨 세대죠? Gen Z, Z세대. 자, 이 Z세대들은요, is incredibly, 매우 놀랍게 value driven. 번역 어떻게 할래? 드라이브니 뭐 하는 거지? 지향하는 거. 맞아. 이끌린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그거 지향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럼 무슨 가치 지향적인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사실 가치라는 단어는 모든 말이 다 포함돼 있어. 이건 사람마다 다 같아. 다 다를 거야. 다 다를 거야. 개인마다 우선순위가 다 뭐해? 다 달라. 그러니 내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내가 중요한 걸 위주로 볼 거고. 그리고 Z세대는 want to bank. 뱅크가 여기선 동사자리야. 은행과 거래하다. 은행과 거래해. with institution. 이런 조직들, 기관들과 거래하고 싶어 해. 어떤 기관들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 있잖아. 그것에 뭐 하는 애들과 거래하고 싶을까? 부합하는 애들과. 그러니 가치 지향적입니다 라고 하는 건 Z세대의 특징이라고 봐. 그러니
그들이 어느 곳과 재정적인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판단 기준은 내 가치관과 부합해야 돼. 그럼 플러스 알파라고 함은 크게 말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뭐 해야 돼? 부합해야 돼. 여기까지가 크게 보면 주제예요. 그리고 다음 덩어리 전체를 일단 이 부분을 묶어서 이제 그 주체를 말했어. 결국 자신의 뭐에 들어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웃겨 죽겠네. 그 가치관 1번이야. 대표적인 Z세대들의 가치관. 그게 트랜스페런시가 바이탈하다는 거야. 트랜스페런시는 뭔데? 투명성. 가치관 1번이 뭐? 투명성이 있어야 돼. 뒤에 문장 똑같은 말이거든? 야, Z세대는 말이야. is 할 건데 뒤에 먼저 볼게. 대기업이야. 큰 회사나 큰 조직이다. 근데 얘네들이 말이야. 어카운터빌리티가 떨어지는 애들이야. 쌤, 어카운터빌리티는 뭐예요? 책임을 지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 능력이 떨어져. 얘네들이 지네가 뭐 잘못한 게 분명한데 나와서 사과를 안 해. 그러면 걔네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lack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건 투명성이 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 잘한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를 가져? 마이너스한 태도를 가져? 마이너스한 태도를 가져. 그럼 그들이 왜 이런, 나도 이제 속도 좀 높여줄게. 빨리 끝내자. 투명성이라는 가치관을 왜 가졌냐면 이때 걔네들은 Z세대 받는 거야. 왜냐면 Z세대들은 have grown up in a world,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거든. 그 세상에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available, 뭐가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Z세대들은 expect, 기대하지. 내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당연하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뭐 해야 돼? 그래야 돼 라는 걸 기대하겠다는 얘기야. 완전한 투명성을 원해. From the brand they support. Z세대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도 완전한 투명성을 원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말을 바꾸면 뭐가 가능한 기업을 투명성이 높다 그럴까? 믿을 수 있는? 책임? 아까 내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정보가 언제든지 뭐 했지? 자유롭게. 그렇지. 그러면 투명성이 있어야 돼라는 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막지 않고 뭐 해줘야 돼? 나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회계장부 대기업들 다 올리는 거 맞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번 봐봐. 데이라는 이 문장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장은 내가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 Z세대의 성장 환경이라고 적어보자. 요 대의 문장이 Z세대들이 성장해 놓은 환경이야. 정보가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 가능했어. 그러니까 Z세대들은 expect, 이런 기대를 가지지. 내가 자유롭게 정보 접근이 되는 상태였으니까 내가 지지하는 브랜드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완전한 투명성. 완전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공개 그리고 접근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이야. Banks for example. 자, 뒤에 뭐 붙일 거야 이제? 예시 붙일 거지. 그럼 얘들아 이 예시는 말이야 Z세대에 대한 예시야? Z세대의 투명성 요구에 대한 예시야? 투명성.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한 지문이다. 30번. 투명성 요구에 대한 예시야 문장. 야, 예를 들면 은행이야? 야, 그럼 은행 너희들은
반드시 나한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두루뭉실하게 해도 돼. 정확하게. 야,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complete transparency. 어떤 투명성이야? 완전한 투명성을 말해요. 그럼 뭘 소통해줘야 되는데? fee. 여기서 은행에서 내는 fee니까 수수료가 맞겠죠. 텀이요? 쌤, 텀은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은행과 거래할 때 맺는 약관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나오는 컨디션도 여기서는 어떤 계약을 맺은 조항이라고 봐보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how, they. 여기서 they는 은행이겠죠. 그 은행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뿐만 아니라 수수료, 약관, 조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줘야 돼? 정확하고 투명하게 말해줘야 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Z세대들의 기대인 거야. Moreover, 게다가 라고 나와서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시 몇 번이요? 2번이라고 적어요. 게다가 Ethical banking practice, 그들의 관행도 어떠해야 돼? 윤리적인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 윤리적인 관행이 그 언제보다도 더 뭐한 상태야? 중요한 상태야. 그럼 이 윤리적 관행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이야. 아, 쌤, 여기서 윤리적 관행이라는 게 뭡니까?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트랜스페런시, 뭐한? 투명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덩어리 다 묶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가지는 가치관 몇 번 볼까요? 2번까지 봅시다. 그럼 Z세대들은 투명성도 중요시하는데 또한 Z세대들은 이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환경, 사회의 정의, 그리고 그들이 미치는 윤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대로 적읍시다. 가치관 2번, 환경, 다음에 social justice, 사회 정의. 얘들아, 사회 정의는 뭐야? 불편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고, 빈익빈 부익부 좋지 않은 거고, 노력했으면 정당한 대가 받아야 되는 거. 그건 모든 좋은 말들, 당연한 말들. 그걸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 그들이 미치는 윤리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들은, 자, 이 그들은 계속 Z세대 받는 거고요. are interested,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요. 업체를 지지하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쌤, 구조 분석 가면요.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 supporting, and까지 가보자. and ensuring that. 그리고 그들의 돈이 is not being used. 뭐 되면 안 돼요? 사용되면 안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냐면 해로운 관행을 보이고 있는 곳에 펀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무엇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쌤,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하는 건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 인바이러먼트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자신의 가치관과도 뭐 해야 돼요? 서포트,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내 돈이 해로운 데 쓰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정에 윤리적인 영향력까지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연결해. environment 동그라미 1번. 그래서 sustainable 좋아하고, social justice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내 가치관과 부합해야 되고, and the ethical implication 3번. 윤리적 영향력도 신경 써줘야 돼. 라스트. 그러니
Banks that 어떤 은행이야? offer 제공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있는 투자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야. 그럼 투자하더라도 내 이익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져. 빈곤층에 대한 책임, 자원 배분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은 다 준수하고 그런 다음에 are, offer 동사 1, 2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be committed to, 헌신해요. 무엇에?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 걔네들은 Z세대를 끌어들여 벗어나게 만들어. 끌어들여. 즉 Z세대가 선택을 할까 안 할까? 해요. 오케이, 굿잡 끝.